네, 바로 이어서 공통 세션 주제 발표 두 번째 순서입니다. 2025 산림임업 핵심 이슈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김수일 국립산림과학원 미래산림 전략연구부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연구부장님 무대 위로 모십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김수일입니다. 이제까지 전망대회는 듣는 입장, 청자의 입장으로 참석을 했는데 처음으로 발표자로서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발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만 가장 크게 이제 저에게 다가온 것이 전망대회라는 것이, 전망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를 조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지난해 초에 전망했던 전망치와 실제 지난해 우리가 경험했던 실적치 간의 차이를 확인하는 자리인가? 그 수준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적이 나왔으니 얘기인데 이제 오늘 임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갑자기 반도체 얘기를 잠깐 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초에 반도체의 산업의 전망을 어떻게 봤냐면 좋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괜찮았습니다. 수출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수출을 얼마나 했냐면 1,419억 달러를 수출을 했습니다. 전년 대비 44%가 늘었는데 이 실적은 2022년에 기록한 반도체 수출 최대치를 넘어서 100억 달러를 넘어서 최대 실적을 기록한 한 해였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뉴스를 통해서 자주 접했던 그 내용이 대만과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 어렵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만 그걸 극복하는 게 아니라 최대치를 기록했으니 얼마나 많은 노력이 있었겠습니까? 오늘 그 전망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그렇고 2, 3부 세션에서 많은 얘기를 들으실 겁니다. 그 내용은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기 요인이 무엇이고 우리에게 기회 요인은 무엇인가를 듣게 되실 겁니다. 그럴 때 위기 요인은 최대한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지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이고 기회 요인은 어떻게 하면 살려서 실적을 최대화하는 데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얘기를 들으시고 이미 지난 12월 달에 올해 계획을 다 세우셨을 것으로 압니다만 올해 계획을 한번 다시 둘러보시고 저희가 공유해 드린 내용과 비교해서 어떤 부분을 살리고 어떤 부분을 좀 더 노력해야 될 것인지를 한번 같이 고민해 보는 기회의 장으로서의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서두가 길어졌습니다. 본격적으로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목차는 국내외 경제 여건을 살펴보고 전망을 해보고 그다음에 임업 동향, 그다음에 산림 서비스 산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배재수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 전망대회의 주제가 함께 누리는 산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함께 누리는 산림 하에 특별 세션을 마련해서 8가지 주제를 발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핵심 이슈들을 간단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경제 여건과 전망입니다. 세계 경제는 올해 3% 경제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작년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3% 정도의 경제 성장을 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가장 핵심적인 경제 성장과 관련된 변화 요인은 결국은 미국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정권이 이제 들어서면서 가장 우려되는 것이 미국 자국 우선주의 그리고 보호무역 우선주의를 정책을 펼 텐데 어느 정도의 강도로 펼칠 것인지가 굉장히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다 아시다시피 미국이 중국을 대놓고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성장률은 4.8% 작년 4.8%를 기록했는데 4.3% 정도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2% 정도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도 미국 경제 규모로 따지면 적은 그 성장률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과 유럽의 경우에는 1% 수준에서 경제 성장을 보일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적시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 동남아가 우리의 주요 수출국으로 부상하면서 그 교육 규모도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동남아의 경제 성장률은 5% 정도에서 견고한 성장세를 계속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한국 경제의 이제 성장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은행이 전망한 것으로 살펴보면 25년 한국 경제는 24년의 2.2%보다는 조금 낮은 1.9%가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가 예상이 되고 반도체 경기가 올해도 호조를 보일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실적 개선에 따른 임금률이 상승하는 이런 부분을 봐서 경제에 좀 더 경제의 플러스 요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가계부채가 높고 고령화에 따른 평균 소비 성향이 낮아지는 이런 점은 마이너스 요인으로 봐서 작년보다는 조금 낮은 1.9%로 성장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환율은 상반기에는 다소 높은 추세를 유지하다가 하반기에 미국의 금융정책 수위 조절 및 금리 인하의 기대감으로 인해서 좀 낮아질 것으로 봐서 표에서 보시다시피 1295원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경제 성장을 얘기하는 김에 감히 경제 성장에 대해서 짧게 이론적인 부분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경제 성장을 쉽게 얘기하면 전년도에 비해서 더 많이 생산하는 겁니다. 24년에 100개의 재화를 생산했다고 쳤을 때 올해 105개를 생산한다, 105개를 생산한다고 하면 5%의 경제 성장입니다. 경제학에서 얘기할 때 경제 성장, 특히 국가 내지 국민 총생산을 결정하는 세 가지 요인으로 노동, 자본, 기술을 꼽고 있습니다. 더 많이 생산하려면 인력을 더 투입해야 될 것이고, 더 많이 생산하려면 기계, 자본을 더 투입하는 것이 좋고, 더 많이 생산하려면 생산성을 높이는 기술을 적용하는 것이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다음에 설명드릴 부분이 인구 관련된 부분인데, 결국 노동은 인구의 토대 위에서 공급이 되기 때문에 인구가 가지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5년 인구는 5,168만 명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통계청이 2023년에 추계를 한 결과를 여기다 그대로 적시를 했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는 통계청 추계에 따르면 올해 69.5%로 처음 70% 이하로 내려오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특히 관심을 가질 부분이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가 처음으로 20%대를 돌파를 하면서 1,0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작년 24년 10월 기준으로 총 인구가 5,124만 명이라고 지금 보고되고 있는데, 당초 통계청에서 23년에 예상할 때는 5,200만 명으로 작년 인구를 전망을 했었습니다. 근데 불과 1년 채, 한 2년 채 되지 않는 그 기간 내에 급격하게 인구가 줄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산 가능 인구도 더 빠르게 감소하고 빠르게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산촌 인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년 산촌 인구는 작년보다 2만 명 정도 감소한 134만 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추세는 인구 추세와 마찬가지로 29년까지 연평균 1.5%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산촌은 아시다시피 임야 비율이 70% 이상이고 경지 비율, 인구 밀도가
전국의 읍면 평균 이하인 읍면을 우리가 산촌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109개 시군에 466개 산촌이 지금 규정되어 있는데 그 466개 산촌 중에서 91%가 소멸 고위험군에 속한다는 것은 저희가 주목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럼 왜 이런 현상을 우리가 맞고 있느냐? 결국은 쉽게 얘기해서 빠져나가는 인력은 많은데 비해서 들어오는 인력이 적고, 그다음에 기존에 계신 분들은 계속 고령화되고 있다는 것이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용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5년 취업자 증가 규모는 13만 명으로 전년도 17만 명에 비해서는 조금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실업률도 2.9%로 0.1%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 정보통신 등 서비스 쪽에서는 고용의 증가세가 예상되지만 제조업과 건설업에서는 노동 수요가 약화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경제성장, 국민 총생산, 국가 총생산과 관련해서 노동 자본을 말씀드렸는데 자본을 논할 때는 우리가 투자 부분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투자 부분에 관한 통계치, 전망치는 한국은행에서 설비 투자와 건설 투자 두 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 설비 투자에 대해서는 전망을 2 내지 3% 정도 증가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노동의 감소를 자본으로 극복하려는 우리 경제의 의지가 보이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건설 투자에 대해서 곧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건설을 따로 이렇게 또 PPT에 담은 이유는 건설이 목재류, 목재산업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 수주 현황을 말씀드리면 24년에는 205조 원 정도 추정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210조 원 정도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 정비 사업,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 정비 사업, 그리고 3기 신도시 추진 사업 등이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반면에 부동산 개발 관련 은행권 대출 부실 여파가 좀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 수주는 증가하는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 올해 투자되는 건설 투자액은 24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금리 인하로 인한 금융 조달 비용 하락 부분은 플러스 요인이지만 투자 예산이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미분양 문제가 아직 해결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신규 아파트 착공이 좀 미뤄지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퍼센티지는 각 기관별로 굉장히 상이한 지금 퍼센티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현대경제연구원의 경우는 0.6% 증가할 것으로 지금 건설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한국은행이라든지 한국개발연구원, 산업연구원에서는 적게는 0.7%, 많게는 2.1%까지 건설 투자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임업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업 분야에서 먼저 목재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년 국내 목재 수요량은 전년에 대비해서 1.1% 감소한 2,448만 9천 입방미터를 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감소를 예상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건설 투자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건설 원자재 가격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는 바에 따라서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목재류 생산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년 원목 생산액도 전년 대비 1.8% 감소한
6,042억 원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목재산업 생산액도 아주 한 3천억 정도 감소한 25조 3,360억 원 정도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펄프, 종이, 판지 이 부분도 소폭 감소하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목재 펠릿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재 펠릿의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목재 펠릿과 관련된 중요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발표된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인증서 관련해서 제3차 개편안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제3차 개편안의 의도는 바이오매스 발전으로 인해서 수입 의존도가 좀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개선 방향을 마련한 것이 골자가 되겠습니다. 환경부로서는 재활용 우선 원칙에 대해서 폐목재 분류 체계를 개선하겠다. 그리고 우리 산림청은 미용 산림 바이오매스 우선 사용 범위를 설정해서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지금 대책을 내놓았습니다만 산업부에서는 정책 지원 규모를 축소하겠다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영향이 없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이 부분이 목재 펠릿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3부 세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분들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목재 펠릿 수급 동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재 펠릿 시장은 483만 톤 규모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목재 펠릿 국내 생산량은 84만 톤, 수입량은 399만 톤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개편안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단기 소득 임산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소득 임산물의 생산량은 전년 대비해서 소폭 감소한 30만 3천 톤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감소를 위해서 전망한 이유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후변화입니다. 앞서 박은식 국장님도 말씀하셨고 아시다시피 봄철에 잦은 비가 굉장히 자주 내리는 걸 우리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름철 폭염, 고온 현상도 저희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 영향으로 감소를 하지 않을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수입량은 1.6% 증가한 7만 3천 톤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이 둘을 합쳐서 전망을 하는 소비량은 0.6% 감소한 37만 톤으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임가 경제에 대한 전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산물이 단기 소득 임산물이 생산량이 감소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생산량이 감소하면 당연히 가격이 오를 것입니다. 가격이 오른 그 상승분이 생산량의 감소분을 상회해서 금년도 임업소득은 6.3%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임가소득도 2.5% 증가한 3,287만 3천 원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재화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에 대한 동향과 전망으로서 산림 서비스 산업의 동향과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소 시장은 앞서 박은식 국장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고 작년에 연말에 있었던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실 감수를 줄이기 위해서 2015년에 파리 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파리 협정이 체결된 이후에 각국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탄소 배출권의 거래라는 측면에서는 실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 이행 지침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 계속 논의가 되어 왔었는데 작년 11월, 12월 초에 최종 합의를 봐서
이 부분에 대한 활용을 올해부터 직접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오후 세션에서 자세한 내용은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앞서 또 들으셨지만 레드 플러스 사업과 관련해서는 역시 같은 맥락에서 좀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500만 톤은 우리가 국외에서 탄소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의 국외 산림 탄소 축적 증진법을 마련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까지 가장 어려웠던 점은 외국과 협의를 할 때 어떤 기준으로 어떤 부분을 상의를 하고 협의를 해야 되느냐, 그 부분이 굉장히 조금 그 틀이 잡혀 있지 않았는데 작년에 사업 운영 표준을 저희가 개발을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이 사업 운영 표준을 기초로 외국과 협의를 해서 탄소에 관한 우리가 그걸 배출권을 확보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산림복지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년 12월 기준으로 했을 때 산림복지 시설은 전국에 1223개가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복지 전문가는 34,807명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4년 10월 기준으로 봤을 때 산림복지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자는 2,794만 명이 지금 이용을 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올해 수요를 활용 일수로 전망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당일 수요는 7,456만 7,000일로 예상이 되고 숙박은 2,314만 6,000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산림복지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정원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청은 수목원 정원법을 마련해서 정원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방정원이 24년에는 12개소, 민간정원은 152개소까지 확충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28년 울산 국제정원 박람회라든지 정원산업 박람회 등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정원 문화를 확산해 갈 예정입니다. 정원산업의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 세계적으로도 지금 성장세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은 올해 확보 예산 규모는 작년에 비해서 소폭 줄어든 97억 원 정도로 지금 확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간 및 지자체에서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올해 해주시지 않는다면 정원 산업의 확대는 2024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오후 세션에서 논의가 될 핵심 이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산불 환경 변화 대응 전략에 대해서 우리 국립산림과학원이 연구하고 진행하고 있는 바를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산불 발생이 그 패턴이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에 따라서 기간도 길어지고 빈도도 잦아지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산림 위험 예보 시스템과 확산 예측 시스템을 저희가 구축해서 그 정확도를 높이고 활용도를 높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또 역시 재난 관련해서 산사태 정보 시스템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전국적으로 산사태 위험 지도를 저희가 구축을 해두고 있고 가구량의 변화에 따라서 그 위험도를 지자체에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활용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산림 생명자원의 유전 자원 다양성 복원에 대해서 오늘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아시다시피 고산 침엽 수종이 지금
멸종 위기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도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복원을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릴 텐데, 단순한 복원이 아니라 기후 변화에 적응하도록 어떻게 복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기후 변화에 대한 그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 품종, 기후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품종을 어떻게 지금 육성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측 가능한 자원 조성이라고 해서 기존과 다르게 산림을 조성할 때 생육 예측 모델을 적용을 하고, 그다음에 수종별 생존율이 80%가 보장되는 식재 시기를 저희가 선택을 해서 산림을 조성하는 이런 새로운 신기술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목조 건축을 이용한 목재 이용 활성화는 앞서 많은 얘기를 들으셨기 때문에 추가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목조 건축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지속 가능한 산림 문화 가치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산을 단순히 이용한다는 관점에서 바라봤다고 한다면, 산을 이용하는 활동 행위가 문화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문화로서 활용할 수 있다는 인식 전환이 지금 시급한 상황입니다. 산림휴양법에서도 산림문화를 정의를 하고 있고 한데, 그런 산림문화 인식 확산과 산림문화를 활용한 콘텐츠, 그다음에 상품 개발에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오늘 오후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산림 복구 및 지속 가능한 임업에 대해서도 오늘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 부분이 조금 특별하다고 생각되는데, 산림과학원에서 기존의 이탄지, 인도네시아 이탄지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이탄지가 온실가스 흡수원으로서 굉장히 유용한 우리 자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동남아에서 화재로 인해서 이탄지가 굉장히 소실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렇게 소실되고 관리가 안 되는지를 봤더니 이탄지의 가치를 모르는 겁니다. 동남아 분들이. 그래서 이탄지의 그냥 명목적인 가치가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 어떤 경제적인 혜택을 얻을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지를 저희가 모델을 제시하는 지금 ODA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진행 상황을 보면 굉장히 성공적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너무나 많은 양을 제한된 시간에 말씀드리느라 조금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은 좀 양해해 주시고, 제가 드리지 못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후에 충분히 자세하게 들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부장님 발표 고맙습니다. 네, 산림과 임업의 핵심 이슈 또 미래 전망에 대해서 꼼꼼하게 짚어주셨는데요. 오늘 제시해주신 통찰력 있는 분석과 미래의 비전이 산림과 임업의 발전을 위한 강력한 동력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발표 대단히 감사합니다.